또인가? 당신이 역적을 숨겨주었어? 당신이? 아, 네, 그게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달빛 야담 시작합니다. 한양의 겨울밤은 칼바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인기척 하나 없는 골목에 여인의 발소리만이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소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 이연이 자고 있는 집은 이미 저 멀리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땀으로 축축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몇 번째인가. 매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또 나왔구나.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그 목소리.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목소리. 오지 말라 했는데.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마음은 거부하지만 몸은 이끌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다. 눈가에는 상처가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도망자의 삶은 그를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들었다. 가야 한다. 시간이 없어.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소.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돌아보고 싶었다. 집을, 남편을, 평온했던 일상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남편 이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도. 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연은 잠결에 손을 뻗었다. 아내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불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또인가? 이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아내는 자주 새벽에 일어나 마루에 나가 있곤 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소희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미덕이라 여겼고 이연 역시 많은 것을 묻지 않는 것이 아내에 대한 배려라 생각했다. 부부 사이에도 존중과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마루에서 소희의 기척이 들렸다.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디 나간 것이 아니라면 춥지 않소? 들어오시오. 이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희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이연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소희의 치맛자락 끝에 묻은 진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재빨리 속옷 안에 감춘 종이 쪽지.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예, 이제 자야겠어요. 소희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밤 공기를 온몸으로 맞은 듯했다. 이연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오. 많이 추웠소? 조금. 별일 아니에요. 소희는 얼른 손을 빼냈다. 그 순간 이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려니 생각했다. 서방님, 진지 드세요. 소희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상을 차렸다. 따뜻한 죽과 김치, 마른 반찬이 소박하게 놓였다. 된장국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고맙소.
오늘도 수고가 많소. 이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소희는 더할 나위 없는 아내였다. 말수는 적지만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다. 오늘은 의금부에 일이 많소.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주무시오.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길에 얼음이 얼었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알았소. 또 부인도 조심하시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이연이 집을 나선 후 소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다. 지난밤 그녀가 걸었던 그 길. 소희는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종이 쪽지의 촉감이 남아 있었다. 또 만나야 한다. 보름 후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희는 눈을 감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남편을 속여야 하는가? 마님, 우물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녀 춘심이가 밝게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너라. 춥지 않게 옷을 두껍게 입고. 예, 마님.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소희는 다시 그 쪽지를 꺼내보았다. 익숙한 필체,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 그리고 그녀를 계속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불에 태웠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켰다. 이 서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오. 의금부 동료 박서방이 이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슨 말씀이오? 부인이 그리 현숙하다면서요?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더이다. 시어머니께도 효성이 지극하다고. 어제도 우리 마님이 그러시더군. 이연 군관 부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소. 내가 복이 많지요.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생각하오. 요즘 세상에 그런 부인 찾기 힘들지. 게다가 양반 가문 출신 아니오? 몰락한 양반가지만 그래도 예의범절을 아는 집안이지요. 글도 읽을 줄 알고 바느질 솜씨도 훌륭하오. 두 사람의 대화는 화기애애했다. 이연에게 소희는 완벽한 아내였다.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항상 집에 있었고 항상 자신을 기다렸다. 그런데 요즘 아이 소식은 없소? 박서방의 물음에 이연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직 하늘의 뜻이 그런 모양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이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가끔 걱정하는 눈치였다. 주변에서도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때가 되면 되겠지요. 서두를 일이 아니오. 부부가 건강하면 언젠가는. 그렇소. 그런데 오늘 밤에 순찰이 있다 하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순찰이요? 무슨 일인가? 대역죄인이 한양 근처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소. 야밤에 움직인다 하니 우리도 경계를 강화해야 하오. 그 역적이 누구요? 김진우라는 자요. 들어보셨소?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몰랐다. 그 이름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역죄인과 자신의 아내가 무슨 관계인지. 마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춘심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소희는 거울을 보았다. 확실히 얼굴이 여위어 있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별일 아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게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요? 의원께 진맥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춘심이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소희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예민했구나. 내 걱정이 고마워.
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들키는 꿈, 쫓기는 꿈. 밤이 되자 이연이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말이오. 아, 그런데 이연이 소희를 자세히 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확실히 수척해 보였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많이 여위였소. 무슨 걱정이라도? 나에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소희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연의 눈에는 의문이 스쳤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두려워하는 듯한.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소?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소희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너무 단호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이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날 밤 소희는 또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연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깊이 잠든 것처럼 연기했다. 소희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다. 이불을 헤치는 소리, 옷을 걸치는 소리, 그리고 한참 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연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소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독초처럼 빠르게 이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 저편으로 소희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 한밤중에? 이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몰래 외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는 옷을 걸치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소희는 골목을 빠져나가 한강 쪽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 밤에는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한 곳. 이연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소희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연은 보았다. 어둠 속에서 다른 남자와 마주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 순간 그의 세상이 흔들렸다. 늦었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소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깨어나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심했어야지. 들키면 모두 끝이오. 당신도 나도 모두. 이연은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 젊었다. 그리고 소희와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한계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내가 울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보따리였다. 이걸 받으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보름 후에 다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이어야 해요. 알았소. 또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오. 소희는 그것을 받아 품속 깊이 감췄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남자가 먼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가 한밤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왜 나를 속이는 거지? 무엇이 부족해서?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이연은 뛰쳐나가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소희가 돌아서서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소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용서하세요, 서방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왔다. 이연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계속 배신하다니. 사실 소희와 그 남자에게는 과거가 있었다. 3년 전 소희가 이연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 소희는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영무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신분도 심지어 가족의 목숨까지. 아버지는 문초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16살이었던 소희는 갈 곳이 없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그때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제자였고 유일하게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다. 소희 양, 여기서 숨어 계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그의 이름은 김진우였다. 22살의 젊은 유생이었지만 의협심이 강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소희를 돌보며 함께 숨어 지냈다. 3달 동안 두 사람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숨어 지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싹 텄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신분도 처지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소희 양께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어른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양은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우는 소희를 한양의 먼 친척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조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소희는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1년 후 소희는 이연을 만났다. 그는 성실한 중인이었고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소희를 기꺼이 아내로 맞이했다. 친척이 주선한 혼담이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내가 보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오. 이연의 말에 소희는 감동했다. 그는 편견 없이 그녀를 대했다. 존중하고 아꼈다. 소희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려고 노력했다. 이연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진우가 있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3달 전 진우가 다시 나타났다. 한밤중 담을 넘어서. 소희 양.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도 있었다. 진우 도련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역적입니다. 조정에서 쫓기고 있소.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조정의 부패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역모죄로 물렸다. 도망 중이었다. 의금부와 포도청이 모두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오. 소희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자신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 달만 숨어 있을 곳을 찾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남편이 의금부 군관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조심하겠소.
그날부터 소희의 밤은 고통이 되었다. 낮에는 이연의 아내로, 밤에는 진우를 돕는 공범자로 살아야 했다. 이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잠이 드셨소? 이연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소희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아니요, 서방님 일찍 오셨네요. 잠깐 나갔다 왔소. 소희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어디를요? 바람을 쐬러. 잠이 오지 않아서.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희, 이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의금부 군관이다. 문을 열어라.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소희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이연이 문을 열자 그의 동료 박서방이 서 있었다. 뒤로는 5명의 군관들이 무장을 하고 서 있었다. 이설이 급한 일이 생겼소. 역적 김진우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소. 지금 당장 순찰에 나서야 하오. 모든 군관을 동원하라는 명이 떨어졌소. 김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희는 비명을 참아야 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알겠소. 지금 나가겠소. 이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내를 향해 있었다. 소희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금 즉시 출동하시오. 역적이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하오. 박서방의 목소리가 급박했다. 이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죄책감? 설마 그 남자가? 이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내가 만난 남자가 역적 김진우란 말인가? 하지만 지금은 의금부 군관으로서의 임무가 먼저였다. 부인, 문을 꼭 잠그고 계시오. 역적이 근처에 있다 하니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오면 즉시 알리시오. 예, 조심하세요. 이연이 나간 후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진우가 위험하다. 지금 당장 알려줘야 한다. 의금부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연은 의금부 군관이다. 역적을 잡는 것이 그의 임무다. 그의 충성은 나라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걸쳤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남편을 택할 것인가? 은인을 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목숨의 은인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2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진우 도련님은 억울하게 역적이 되셨어. 그분을 도와야 해. 하지만 남편을 배신하는 거야. 이연 서방님은 나를 믿고 있어. 결국 소희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어둠 속으로, 진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그녀는 선택했다. 은혜를. 빨리 가야 해.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연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한강변의 낡은 오두막에 숨어 있었다. 소희가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그는 칼을 갈고 있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련님, 도망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오, 소희 양? 의금부가 움직였어요. 이곳을 알고 있어요. 모든 군관이 동원되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럴 줄 알았소. 예, 무슨, 소희 양, 죄송하오. 정말, 정말 죄송하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소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의 남편이 의금부 군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였소.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건가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용서하시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당신만이 제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소. 의금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진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소희를 이용한 것이었다. 의금부의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이죠? 은혜도 감정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저를 구해주신 것도? 아니요. 그것만은 진실이었소. 당신을 구한 거, 당신을 지킨 거,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소.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소. 왜 이러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밖에서 군관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포위했다. 김진우, 나와라. 저항하면 즉시 처단하겠다. 횃불 불빛이 오두막을 둘러쌌다. 소희는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횃불 불빛 아래 수십 명의 군관들이 칼을 들고 있었다. 활을 겨눈 군관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소희, 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가 역적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서방님. 소희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연은 뒤로 물러섰다. 그 거리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이 역적을 숨겨주었소? 당신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그럼 무엇이오? 한밤중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역적을 숨겨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이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소희는 말문이 막혔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서방님을. 됐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이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김진우를 체포하라. 군관들이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친 후였다. 그는 소희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해 달아났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며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편지. 이연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횃불 불빛에 비춰 있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우가 소희를 이용한 것, 그리고 이연의 임무 일정을 빼낸 것, 소희가 무의식 중에 흘린 정보들. 이것이 진실이오? 이연이 편지를 들고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도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소? 당신의 모든 것이? 아니요, 서방님. 저는. 하지만 소희의 부정은 무기력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는 역적을 도왔고 남편을 배신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이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의금부 관사에서 밤을 보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설이 그만 마시시오. 몸을 상하겠소.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부인이 역적과 내통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오. 하지만 이설이 당신 잘못이 아니오. 입 다물게. 이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믿었는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바보였소. 완벽한 바보. 이설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내 아내가 매일 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데도, 내 임무 정보가 새어나가는데도, 한편 소희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연의 옷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옷에서는 그의 냄새가 났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혜를 갚아야 했어요. 춘심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님, 진지를 드셔야죠.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냥 두령. 밥맛이 없구나. 목이 메어서 넘길 수가 없어. 마님,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역적이었나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은인과 남편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소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이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진우가 붙잡혔다는 소식. 김진우가 붙잡혔습니다. 의금부의 급보가 전해졌다. 이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새 술을 마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어디서 잡혔느냐? 북촌 어느 양반댁 사랑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머뭇거렸다. 무언가 말하기 꺼려지는 표정이었다. 무엇이냐? 빨리 말하라. 그가 자백하기를 이연 군관의 부인이 자신을 도왔다고, 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역적을 도운 것. 이연 군관, 부인을 연행해야 합니다. 규정상. 박서방이 무겁게 말했다. 알겠소. 내가 직접 데려오겠소. 이연은 집으로 향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 문을 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소희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서방님, 오셨군요. 나를 따라오시오. 이연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다. 감정을 죽인 목소리.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금부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소. 그럼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소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서방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마음은 항상 서방님과 함께였어요. 그럼 그 밤들은 무엇이었소? 그 남자와의 만남은? 내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이에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보는 저는 일부러 말한 적이 없어요. 무의식 중에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남편을 속인 것이오? 결과는 같지 않소?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연의 말이 맞았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녀는 남편을 속였다. 가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두 사람은 말없이 의금부로 향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운지 둘 다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의금부의 신문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소희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횃불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김진우와의 관계를 밝혀라. 언제부터 알았으며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신문관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제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을 때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역적을 도운 것이냐?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갚으려 그분은 억울하게 역적이 되셨어요. 은혜? 신문관이 코웃음을 쳤다. 역적을 숨겨주고 의금부의 일정을 빼돌린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냐? 그것이 부부간의 도리냐? 일정을 일부러 빼돌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 갑자기 다른 방에서 진우가 끌려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군관들의 순찰 시간, 배치 장소, 심지어 의금부 내부의 동향까지.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거짓말이 아니오. 당신이 무심코 흘린 말들, 남편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정보였소.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있었다. 당신을 끌어들인 것, 이용한 것 용서하시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소.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진우는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를 더 크게 만들어 자신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 자신이 사형을 당해도 소희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다. 소희를 역적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 신문실 밖에서 이연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신문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의 울음소리, 진우의 고함 소리, 신문관의 질책. 이설이.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진우의 배우를 캤소. 그런데 무엇이요? 그가 혼자 한 일이 아닌 것 같소. 조정 내부에 공범이 있소. 꽤 높은 지위의 관리로 보이는데 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요? 그것을 밝히려면 김진우를 더 신문해야 하오. 하지만 그자 입이 무거워서. 그때 신문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좋소. 모든 것을 말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역적 주제의 조건이라니? 감히. 소희는 무죄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오. 제가 협박해서 이용한 것이오. 그녀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소희가 외쳤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입 다물게. 진우가 소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소희 양, 당신은 살아야 하오. 이연 군관 곁에서 행복하게.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오. 저는 그런 선물 원하지 않아요. 제발,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은혜요. 받아주시오. 그 순간 이연은 깨달았다. 진우의 진심을. 그가 소희를 정말로 아꼈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신뢰는 깨졌고 사랑은 상처받았고 관계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흘 후 판결이 내려졌다. 의금부와 형조의 합동심의 끝에 김진우는 영모죄로 사형. 능지처참. 소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지만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역적과 내통한 죄로 칠거지악 중 투기와 불순종에 해당한다 하여 출가를 명받았다. 이혼이었다. 강제 이혼. 이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판결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용기가 없었다. 소희는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머리빗, 그리고 이연과의 혼례 때 받은 은비녀. 그것이 전부였다.
마님, 춘심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친정 먼 친척 댁으로 가야지.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어. 서방님께서는 한 번도 안 오시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당연한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소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던 부엌, 함께 달을 보던 마루,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안녕히,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 소희는 문을 나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이연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닦으며 이연은 빈 집으로 돌아왔다. 소희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는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던 비누 냄새, 그녀의 채취. 그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박서방이 그를 찾아왔다. 이설이 진정하시오. 이러다가 몸을 상하겠소. 진정하라니. 무엇을 진정하란 말이오? 이연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부인을 잃었소. 아니, 제가 부인을 내쫓았소. 제 손으로. 하지만 그녀는 역적을 도왔소.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오. 규정을 따른 것뿐이오. 정말 그럴까요? 이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가 한 일이 정말 역적을 도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일까요? 그 차이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소. 박서방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잘 몰랐다. 충성과 은혜, 의무와 인정,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저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었어야 했소. 물어봤어야 했소.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인지. 하지만 나는 그저 의심만 했소. 그리고 규정만 따랐소. 이연은 소희가 남긴 은비녀를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믿었어야 했소. 그녀를 믿고 대화했어야 했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희는 떠났고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김진우가 처형되었다.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희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소. 모두 내 죄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1년이 흘렀다. 이연은 여전히 의금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성실함은 사라졌다. 그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박서방이 한 통의 편지를 가져왔다. 이설이, 이것을 보시오. 그것은 김진우가 처형되기 전에 남긴 편지였다. 그런데 이제야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감옥의 벽 틈새에 숨겨져 있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연 군관께,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제가 소희 양을 속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은혜에 보답하는 척하며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께 준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제가 꾸민 일입니다. 그녀가 무심코 한 말들을 제가 악용한 것입니다. 그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속이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괴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부디 그녀만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진우는 소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 소희가 실제로 만난 것은 단 3번뿐이었고 그나마도 그가 강요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소희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녀는 무죄였구나. 아니, 최소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죄는 없었어. 이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소희를 찾아 나섰다. 친척 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친척 댁에서도 소식이 없다고 했다. 한 달 있다가 어디론가 떠났다고만. 석 달을 찾아 헤맸지만 소희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끝까지 몰랐던 것을. 아내의 진심을, 그녀의 고통을, 그녀가 매일 밤 흘렸을 눈물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소희,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사과는 허공에 흩어졌다. 달빛만이 그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만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남편은 끝까지 몰랐다. 아니,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이연은 매일 밤 빈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영원히.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